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죠. 원래는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근데 내일 휴일이죠. 국가가 정한 임시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김영구 멘토가 증권사관학교였나요?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날인데 화요일 날 미리 좀 일찍 출연을 해서 오늘은 목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암울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하루 연연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닥권역에서의 이 변동성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이겨나가느냐 이 부분들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쪽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두 시장을 모두 다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위안화 절하 이 부분들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날 그 주식 챔피언에서도 이런저런 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혜주가 무엇이고 피해 업종이 무엇이고 이런 국내적인 부분들을 좀 다뤘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위안화 절하가 이어졌습니다. 3일 내내 연속적으로 절하를 했죠. 근데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하고는 조금 다른 국내에서는 다른 모습이 좀 보여졌었어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안화 절하를 왜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죠.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절하를 단행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중국 쪽에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잠시 뒤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누가 지웠어요. 박 PD가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보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게 박종우 PD의 농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눌려놓을 걸 다 눌려놓고 난 다음에 방송 싹 들어가면 다 지워버리죠. 이렇게. 두 얼굴의 박 PD. 여러분들 박 PD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넘어봐 볼게요. 자, 위안화에 대한 절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위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경기 부양의 카드를 꺼내들려면 지준율에 대한 인하라든가 아니면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금리를 좀 인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가장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 절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3일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월 산업생산을 한번 보세요. 7월 산업생산을 보시게 되면 예상치에 대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산업생산에 대한 부분들
하락 추세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로 포지션을 일단 넘어가고 있는 침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성품에 대한 재고 부분들의 추이를 보더라도 좀 재고가 늘어나는 듯 했으나 이젠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는 위하나 절하라는 그런 카드를 뽑아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평가 절하가 되게 된다라면 일단 수출 경쟁력이 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수출 경쟁력이 형성이 된다라면 산업 생산은 늘어날 수 있는, 즉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재고에 대한 부분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경제, 즉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환율 전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히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외에 어떤 게 옳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올라갈 종목군들을 찾고 수혜주와 피해주를 구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하면 되고,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경제학자들이 논할 그럴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적인 그런 부분들만 보고 어느 정도 예상과 유추를 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공급 과잉과 수출 투자에 대한 위축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 09년도에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어요. 예, 빨간색으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어쨌든 산업 생산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었고, 지금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즉,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나라 아니죠. 중국은 7%의 성장이 가능하다, 문제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들 카드를 꺼낸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그런 뭔가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전날 주챔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94년도에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들 얘기가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단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94년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흥국 쪽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은 하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수출과 투자와 소비가 둔화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예, 빨간색이요. 네. 자, 결국에는 수출과 투자와 소비가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우하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늘어난 이렇게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투자적인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이게 투자적인 부분들이에요. 늘었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즉, 투자를 많이 완화하고 있어요. 소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까지 안 좋아져요. 그럼 결국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그 우려감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하고, 요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막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량은 회복을 했어요. 중국 쪽에서.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적인 투자와 신규 착공은 마찬가지 둔화가 되고 있죠. 그죠?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검정색 선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지금은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여기에서 반짝 돌아섰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 거래량이거든요. 검정색 선이. 근데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또 하나 신규 착공도 마찬가지예요. 착공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를 회복을 시키겠다,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부분들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딱 지표를 까보니까 안 좋아졌어요.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지표를 이것저것 돌려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시장은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4년도에처럼 신흥국이 위기가 될 수 있을까? 요 부분들인데 이건 일단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리려다가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예요. 과거에 93년도, 94년도 때에서 지금 고정환율제 도입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40%라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면서 신흥국 쪽의 외환 보유고가 적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위기로 다가왔었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던 그런 자금들이 이탈이 나왔던 거죠. 결국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의 이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워낙 40%라는 큰 절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죠. 3일 연속했어요. 3일 연속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얘기했죠.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뭐 인하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국내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됐을 때는 수출주들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 절하 크게 다시 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화요일 날 평가 절하하면서 환율 급등 나왔죠. 어제 또 한 번 하면서 원화가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장중에 잠깐 흔들리고 나서 다시 움직였어요. 지수는.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와주진 않고 그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 즉 이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보는 거 하고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준율이 된다. 환율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판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게 너무 무한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사실. 미국 쪽하고 중국 쪽 관계에서 보게 된다라면 무역 적자가 미국이 대중에 관련돼 있어서 무역 적자가 좀 커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반대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위안화 평가 절상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하죠, 시진핑이. 그러면 뭔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면 전략을 좀 취하겠지만 크게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들은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1년 동안 14% 정도 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수출의 부담으로, 즉 너무나 큰 위안화 부분들이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위안화가 실질적인 환율과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수출에는 부작용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좀 도움이 되고 있자 일단 절상을 한 게 아니라 절하를 단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증가를 좀 늘리는 그런 포석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만 보게 되면 수출주들의, 즉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수출주들에게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즉 결국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IT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수출을 많이 하는 것, 특히나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가장 많은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지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과거에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밀렸어요. 일단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거고, 아마 기술적인 반등은 4,200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반등의 되돌림폭 자체가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반등의 되돌림폭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즉 요 고점과 저점권역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활용을 해보죠. 이렇게 보게 되면 50%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4,270 정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200짜리대까지, 즉 61선 부근 때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입김에 여전히 종목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평안보험이었죠. 중국 평안보험인데 7월 달에 해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니라 배당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했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했고 배당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보험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마삼트리오. 그죠? 알리바바의 회장도 이 기업을 샀고, 그 다음에 유안타 쪽의 회장도 이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80년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보험, 자동차 대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 화재를 한번 보세요. 몇만 원 안 했고 몇천 원 했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중국 평안보험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바닥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경기,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건전하게 신용이라든가 이런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없이
건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증시를 만들기 위한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안정적인 목표에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상해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상해 자동차 이 부분들도 일단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사실 손절가 부분들을 간단하게 터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애플과 삼성전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순위가. 그럼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따라서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중국 기업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상당히 싼 가격에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수출을 개시를 하게 된다라면 수출을 하고 있겠죠. 경기 민감주니까요. 좋은 결과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중국 철도 건설이에요. 중국 철도 건설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일단은 제가 그려놨던 그 부분들까지 목표치가 얼추 다 왔습니다.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 자리 때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났단 말이죠.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고 중간적인 단계에 넘어간 상황 그리고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적인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대1로 중국 철도 건설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 있고, 정부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는 자리대죠. 한 13 언저리 정도 되겠네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홍콩 달러로 좀 진행이 되겠는데 한 13 홍콩 달러 정도? 그 정도 때 좀 정리를 해주고 단기적으로 끊어주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롭게 중국 쪽의 기업들을 제안을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오늘 중국 철도건설 같은 거의 목표치까지 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다른 종목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 도래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일단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좀 넘어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거래소 쪽에. 근데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외국인 쪽엔 자금 이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거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 분석에 좀 충실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분석이 안 될 때 분명히 지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지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차티스트들로 이러한 지표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꺼내드리죠. 코스피 200 0.9입니다. 0.9배. 아시아 국가들 중에 제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피 200. 거래소도 이제 청산가치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홍콩. 뭐 그렇다 치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들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저기 바다 건너 그리스를 보게 되면 그리스에 있는 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대기업들 중에 올라가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 반대로 대형 섹터들 실적 발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죠? 자, 기사에 대형주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용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형주 중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놀랄 만큼 실적을 올렸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다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베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성장주에 베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즉 제약, 바이오, 화장품, 헬스케어, 내수 쪽 섹터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기 선진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주에 베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왜곡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즉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전 얘기를 했었거든요. 표현을. 너무 주가에 대한 괴리가 커버리니까 성장주에만 베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키높이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키높이가 맞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주 등은 조금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역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주가들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싸요. 그죠? 청산 가치보다 쌉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어저께 주챔에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냥 사라고 얘기했죠. 그냥 사. 실적 좋은 주식 그냥 사. 이 말씀까지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좀만 더 보자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환율이 급등이 나왔다가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아래꼬리 윗꼬리 길게 달았는데 정고점 자리대로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마디적인 부분들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봉 차트를 봤으니까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그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자리만큼 움직였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요 폭으로 움직였으니까 저가에서 이 폭만큼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전날 도달을 했겠네요. 그럼 결국 1190원에서 1200원대 초반은
저항 자리대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요. 왜? 환차손이라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원달러 수준으로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유입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130원 이하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죠? 1190원 이상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1190원 이하에서는 매도가 나왔었고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90원 이상 자리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오늘 종가가 1174원이었단 말이에요. 1172니까 이 자리대죠. 매수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거를 계속 어렵다고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왜? 아마 이번 주정 끝나고 나게 된다라면 시장 아마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종목을 고를 때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탁 단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자,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박살났습니다. 제약바이오 박살났어요. 근데 오늘은요. 반등 나왔습니다. 아주 세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이 많이 산대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수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화장품 더 안 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장품 기술적인 격차적인 부분들 보니까 어느 과거에 신문을 좀 봤었는데 중국 쪽하고의 이 화장품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0년 이상 돼도 못 따라갈 거다라는 그 기사거리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기초 화장품 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컨텐츠 있잖아요. 한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간조정이면 기간조정이었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명절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횡보를 해주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낙폭과대로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빠졌을 때 대박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고 첫 번째는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이 많이 빠진 주식을 먼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순환매고 세 번째가 주도 섹터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어저께 오후에 공개 방송해 드렸었어요. 어저께 코스맥스 나 같으면 이런 거 낙폭과대 삽니다라고 얘기해 드렸거든요. 어제 2시에 열었단 말이에요. 2시에 한번 보자고요. 2시가 어느 정도 시점인가. 1시 50분 2시에 열어서 요 시기 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 시기 때. 이 시기 때. 나라면 낙폭과대 이런 거 산다. 이런 거. 왜일까요? 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장중에 16%가 넘게 빠졌으니까 121선의 지지가 있으니까 전저점 안 깼으니까 저라면 이거 삽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진 게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겁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갭상승을 떠버린 거죠. 결국엔 어제 낙폭과대를 팍 잡았으면 거의 뭐 1박 2일 만에 20%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아, 화장품이 올라가니까 뭐 때문에 올라갔었죠? 컨텐츠, 엔터주도 있잖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YG 엔터 같은 거.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제 주챔 뒷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YG엔터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제약바이오처럼 바닥권역에서 막 몇백 %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100%도 못 올라갔습니다. 최저점에서. 최저점 해봤자 35,000원, 34,000원이에요. 2013년도. 거기서 2배도 안 올랐어요. 100%도 상승 안 했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적?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실적 발표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공연 매출 6배 증가, 영업이익 전년 대비 4% 증가. 이러니까 못 올라갔군요. 이러니까. 그죠? 아, 당황스럽네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사업도 지금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죠.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2012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냈었어요. 매출도 1100억대, 그다음 2014년에 1500억대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00대의 매출에 영업이익 300억대로 레벨업을 예상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200억대를 못 넘어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 25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공연 충분히 가능하죠. 뭐 공연을 하게 되면 일본 쪽이 많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 공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갖고 있던 박 PD가 갖고 있어서 징징거렸던 SM 보세요. SM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실적이 겁나 좋으니까,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중국 쪽에 가장 개방을 FTA 체결하면서 개방을 많이 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컨텐츠가 좋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반짝하고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로 인한 수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46,000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5,000원대 언저리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있는 박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차트 상당히 위험한 차트 같은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 뭐 37,000원까지 빠질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갭 메운다는 얘기겠죠, 갭. 그죠? 아주 그냥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저항대에 딱 걸렸어요, 지금. 저항대에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이 오버슈팅 나왔다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더 삽니다. 만약에 빠지잖아요? 갭 메고 내려오잖아요? 전 더 삽니다, 이거. 왜일까요? 실적 보세요, 실적. 2분기 117억 영업이익이 65억입니다. 65억. 작년 꼴랑 18억. 당기순이익. 올해 2분기 65억. 영업이익 117억에. 근데 왜 팝니까, 이걸? 근데 박 PD님 판대요. 왜요? 많이 올랐잖아요. 갭 메울 것 같은데요? 뭘 그렇게 하냐고요. 차라리 절반 정도 챙겨놓고 밑으로 빠지면 더 사면 되죠. 지금은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없습니다. SM이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많이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 오게 되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수급이 기가 막혀요. 지금 다른 쪽 중소형 섹터들 같은 연기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SM은 사회 연기금 4연속 연속으로 삽니다. 기관, 내국인 쌍끌이로 100만 주 넘게 샀어요. 개인들만 지금 이 한 달도 안 되는 2주 정도에 되는 시간에 22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개인들 다 털린 거예요. 물려있던 거 다 그냥 본전치기 하고 2% 먹고 매가지 팍 쳐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박 PD 월요일날 팍 쳐내겠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결국 그래서 큰 시세를 못 먹는 겁니다. 46,000원대까지 가져가라라고 하면 계속 진드감치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 빠졌으면 오늘 빠졌다고 해서 인상 막 쓰고 있고, 그런 의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아집니다. 여름이죠. 6월달부터 9월달까지 7, 8, 9가 3분기입니다. 이때 뭐예요? 콘서트 많이 할걸요? 콘서트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적 올라가겠죠? 4분기.
콘서트 많이 합니다. 해외 공연 많이 하고요. 그러면 4분기 때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밖에 없나요? 여기저기 사업 벌려놨잖아요. 엔터주는 주도주입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조정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눌림목 당연히 올 수 있죠.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건 당연하니까. 차트가 죽지는 않았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섣불리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챔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뭐가 된다라는 부분들. 시장이 지금 결코 죽지 않았어요. 시장이 결코 죽지 않았는데,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를 놓고 볼 수 있냐면, 신고가가 가는 섹터가 있으면 그 시장은 죽은 시장이 아닙니다. 자, 잠깐 한번 보자고요. 자, 신고가를 한번 보자고요. 신고가. 이렇게 탁 보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잠깐 좀 줄여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옮겨놓고요. 자, 아니다.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자, 하나씩 그냥 대충 한번 볼게요. 동바이텍을 일단 넘어갑시다. 일성건설, 여전히 중소형 건설사는 대장으로 볼 수가 있고, 일진홀딩스, 왜 올라가죠? 자회 사건 때문에 올라가죠?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봅시다. 얘는 모르는 회사예요. 코엘패션,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 통과. 강원랜드, 카지노 한번 빡 땡겨준데 신고가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오스코텍, 많이 올랐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좀 짙네요. 그죠? 오르비텍, 오르비텍 이름이 그러니까 오르는가 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필링크, 보세요. 여전히 올라가죠. 신고가가 나고 있는 주식들이 여전히 있어요. 섹터가. IT 쪽 섹터 있죠? 건설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IT가 하반기 주도주 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IT. 근데 IT가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휴대폰 부품주들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도체 장비 보고 있습니다. 왜? 많이 아니까요. 많이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핀테크 IT 아닌가요? 핀테크? 사물인터넷 IT 아닌가요? 얘네들 IT예요, 여러분들. 얘네들. 근데 왜 굳이 꼭 하드웨어 쪽을 보시냐 이거죠. 물론 하드웨어도 갑니다. 왜? 실적 좋거든요. 얘네들 갈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위안화 부분들에서 수혜주와 피해주, IT가 대부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IT였어요. IT 올라갈 겁니다,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굳이 IT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 굳이 매도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만 확 사버리세요, 그냥. 조정받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이것처럼 여전히 시장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생각? 톱텍 보세요. 신고가에 신고가. 어디 업종인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신고가다라고 해서 그걸 이걸 봐야겠다. 이 종목을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얘가 어떤 업종이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디오텍도 신고가예요. CJ ENM 신고가.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컨텐츠 쪽이잖아요. 신고가 가는 게 당연하겠죠. 왜? 주도주니까. 그죠?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큰 시장 한번 옵니다. 그 큰 시장을 먹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대형주 하시면 돼요.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중소형주 하시면 돼요. 주챔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박플러스는 제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박플러스뿐만 아니라 주챔에서도 IT, 핀테크 대장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뭐였었나요? 박 PD는 알 건데 대답을 안 하시네. 다음 카카오잖아요. 다음 카카오, 그죠? 얘는 대장입니다. 대장. 관심 있게들 보세요. 자, 아이러니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네이버를 보자고요. 네이버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줄었다고 급락 나왔습니다. 이날. 그죠? 14%짜리 급락 나왔어요. 14%짜리.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근데 다음 카카오도 이 상황에 때려 맞았어요. 이 상황에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회복이 좀 빨랐어요. 그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예상치 실적 예상치 하회 나왔거든요. 급값 나왔습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3.85%.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랑 이제 같은 그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분야가 틀려버렸어요. 틀려졌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인데 지금 예를 들면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과 LG에 대한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삼성은 상당히 좀 빨리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있었고 LG 쪽에서는 이것저것 좀 눈치를 보다가 이거 되는구나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발주로 묶였단 말이에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라인 국내에서 얼마 안 돼요. 근데 해외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상당히 큽니다. 네이버는. 그죠? 다음 카카오는 대신에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좋아요. 국내 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다음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그죠?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하고 있고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반기에 그 결실들이 다 나올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계속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음 카카오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50%가 넘게 올랐어요. 50% 올랐습니다. 이날 또 말씀드렸죠? 근데 며칠 안 돼갖고 안 됐어요. 또 갔다 또 말씀드렸죠? 또 사도 된다고. 그죠? 또 올라갔어요. 되는 주식이니까요.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챔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선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맨 마지막으로 뭘까요? 동성화기였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물입니다라고 해서 안 간 주식 없을 겁니다. SK케미칼 단기 50% 갔고요. 비아트론 단기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동성화학 신고가입니다. 지금처럼 밀려 내려오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신고가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일까? 차트가 좋아서 차트가 예술이라서 차트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물론 차트도 봐요. 그건 아닙니다. 차트도 분명히 봐야 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동성화학 실적 좋을걸요? 화학주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좀 싸게, 그죠? 이제 매출 잡히기 시작했어요. 멜라민폼. 공장 가동 들어갑니다. 정부 정책 수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단가가 조금 비싼 거. 그게 문제죠.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렸다는 얘기죠. 실적 확인하세요.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연결 기준으로 실적 발표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격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들 사십시오. 다음 주에. 그 종목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HT에서 확인하고 뉴스에도 확인하고 다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주 초에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하세요. 그래야 단기가 되고 중기적으로 됐든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아직 좀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다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힘들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시장 올 겁니다. 힘들 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